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핵심 국정 사안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일극 타파에 달려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하고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국토의 12%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과 돈 같은 것들이 다 몰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을 더 늘리거나 또는 뭐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단편적인 대책 갖고는 안 되고 아예 그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가지고 수도권에 집중된 그런 돈과 뭐 사람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함께 돼야지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 뭐 공약대로 지금 그 5국 3특 체제 그래서 행정 통합도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방 분권도 강화시키면서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의 2030 무주택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또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한 고물가 문제를 반드시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을 불공정 담합 기업 등에 대해 경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 인상의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뭐 국제적인 지금 현재 그런 뭐 대체적으로 뭐 통화가 많이 지금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나 담합을 통한 그런 어떤 대기업들의 그런 일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갖다 발본색원해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설을 앞두고 이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설바구니 물가를 특히 잡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은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은 또 이게 또 너무 과도하면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경영 활동을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인위적인 이런 가격 통제가 또 시장을 또 이렇게 시장의 그 부작용 뭐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김 의원님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속고발권 문제가 어떤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되어 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인으로도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2012년 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에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조금 부분적 완화가 됐는데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죠. 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문제를 지적한 배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성장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올해 이제 작년에는 회복의 한 해였고 올해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자는 그런 취지로 네.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또 대기업 중심에서 뭐 중소 중견기업 또는 노동자 친화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의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성장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네. 세대에 골고루 좀 나눠져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재계는 향후 5년간 뭐 최대 한 3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청년층 취업의 문이 좀 넓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4일 날 대통령하고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그때 간담회 의제 자체가 청년 고용 지역 투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대통령께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재계에서도 그냥 그 말이 아니라 숫자로 이제 화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
300조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또 청년 그 신규 채용도 올해 5만 1,600명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러한 그 말들이 그냥 말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청년 고용이라든지 뭐 지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런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고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고 대한상에는 지적 오류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기준과 또 방식이 불분명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기사를 쓴 언론의 책임도 물론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한상의가 이제 경제 5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단체가 이제 특히 이민 컨설팅 업체의 그런 자료를 갖다 이제 인용해 가지고 한국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제 지난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 간의 직접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이제 증명되지 않은 측면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마치 그냥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강한 돈을 가진 사람들, 특히 가진 사람들에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는 시중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국가기관,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대한상의도 경제 5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5단체 그런 입장이 대통령이 상당히 날서서 이게 아주 발빠르게 대응한 그런 측면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한상의는 금방 이걸 또 뭐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사실이다, 거의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까지 이제 나서 가지고 대한상의 내부에 뭐 이런 보도 이런 이제 주장과 보도를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너무 이제 또 가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일간 우려를 네. 표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니까 대통령이 너무 또 이 부분을 예민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정 의원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의 통상 합의 이행에 대해서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지금 올해 초로 예정되었던 핵 잠수함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미국 실무 대표단의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통상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가 SNS 통해 가지고 이제 입법을 빠르게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재인상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맥락에서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의 의중 같은 건 저희가 다 확인이 된 상태이고 이미 한미 간에 정부 간에 많은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오해들 같은 건 해소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네. 다행히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 갖고 3월 9일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이제 만들기로 했거든요. 합의를 네.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여야 간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숙해야 돼.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해서 이런 그 통상 문제가 안보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는 사실 늦어져 가지고 어떤 새로운 관세 문제가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여야 공이 이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여야가 이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의 이 관세 협상 이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법적으로든지 국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 이행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갖다 미국 정부가 크게 가지고 있고 이 불신은 곧 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협력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많은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우려가 크게 이제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신 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논란이 가지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비준동의입니다. 국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져가는 그런 MOU이기 때문에 이건 비준동의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만 너무 함몰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민주당이 발의를 했지만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지난번 그 합의상을 이렇게 한국에서 뒷받침한다는 그 부분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뭐 이 방식으로 가는 것도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자 위원장도 여야 간에 이제 뭐 이 특위도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미자 위원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이 합당 문제에 이어서 다시 논란입니다. 다름 아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면서 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정천 대표 사과까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배경을 이제 SNS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추천 후보 특검 후보자가 이제 본인과 같이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든지 한동훈 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많이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화에서 탄압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점을 특히 그리고 특수부 출신이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1년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그 김성태 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새롭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정청래 당대표도 오늘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을 인사 실패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고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추천 경로도 다양화시키고 또 투명성을 좀 강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추천 절차와 검증 절차를 분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입출되면서 민주당 안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민주당에 입장을 내라. 이에 대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 향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국 핵심당의 그 핵심당의 조국 대표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13일이라는 것은 불과 이제 다음 주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합당에 대한 입장을 정청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조국 핵심당 입장에서는 말 13일까지 뭐 이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 독자적인 이번에 지방선거에 길을 가겠다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네. 이런 일정 부분 상당히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당 내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까지 많은 지금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이 합당선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 사무처에서도 구체적인 합당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뭐 역할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다가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당 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몰리니까 네.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금 현재 사실상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 13일까지 입장을 안 내면 합당은 없다. 뭐 사실상 최후통첩인데 네. 민주당은 어쨌든 모레죠. 10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서둘러 입장을 내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결론될 것 같습니까? 이게 관건은 지방선거 전에 제대로 순서대로 합당이 될 것이냐 이 점이잖아요. 네. 지금 관련해서 이제
내부의 사전적인 그 수기 과정, 논의 과정 없이 당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당 대표도 스스로 이제 사과를 이미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의 이제 수기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인데 초선 의원들과 삼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했고요. 또 오늘 저녁에 그 고위 당정협이 끝나고 최고위원들이 만나서 끝장 토론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내일 이제 재선 의원들하고 상임 고문님들과의 또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10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의 이제 의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원들의 의견 수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저도 저 초선 의원 간담회 때 참석을 했지만 대체적인 그 의원들의 그 의견들은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그런 그 잘못 이런 근데 것들에 절차뿐만 대해서 아니라 일각에서는 내용까지 좀 문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하는 게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백낙천 교수도 그 점을 또 지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중도 확장성이 더 제한돼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그 불리하게 작용할 그렇죠. 것이다라는 대통령은 계속 예. 중도 확장 형태로 지금 정책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적인 그런 반대 목소리도 있고요. 네. 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뿌리가 같고 철학이 비슷한데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합당하는 그 대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시기와 방법에 그러겠죠. 대해 있어서는 우려라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의총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당 대표께서 빠르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본인의 그 결단을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빠르게 그 의총 이후에 결정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징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서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공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 비상식적인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이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아주 그 윤리가 가장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아주 비윤리적인 그 기구로 이제 악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로지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그 정적인 한동훈과 한동훈계를 그 축출하는 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성국 씨 네. 보고 유튜브라고 하는 고성국 씨가 좌표를 찍으면 행동대장들이 나서서 행동을 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현진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의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권한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윤리위에 제소를 당하면 윤리위원장을 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해 놨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리고 뭐 할 말은 많지만 반론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제명이 되는 거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그 타격을 입는 그런 결과로 귀결된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분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장동혁 대표 측과 친한계 갈등 문제는 언제까지 이게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잠실 체육관에서 대규모 북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새 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에 이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한동훈 측근 인사들에 대한 어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강력한 반발이 이제 당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까지 해야 될 사안인지 이거는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지만은 네. 뭐 하여튼 그래도 50년 넘게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풍부한 정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온 그 방식이 있는데 지금의 방식은 상당히 적절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6.3 지방선거까지 잘못하면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6.3 선거의 진용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네. 3월 1일자로 이제 당명도 바꾸고 새로운 이제 공간이 체제라든지 선거 체제로 이렇게 전환할 건데 이제 지방선거처럼 이 갈등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될 내용이 있는
선거가 없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당 지도 체제나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세력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크게 통합하는 어떤 그런 특단의 의지들을 이걸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지방선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자격을 잃었다면서 연일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이 향후 당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일각에는 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이 뭐 점은 어떻게 그런 보세요? 부분의 이야기도 뭐 없는 건 아니죠. 네.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래도 네 번째 하고 있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절체절명의 당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6.3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바라는 중도 이런 소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당이 자정 변화 쇄신 노력은 지금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선거판을 좀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당의 주문은 있지만은 이걸 미리 6.3 선거가 완전히 잘못될 것이다. 잘못되고 난 이후에 다시 당권 도전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당 내적으로는 보기는 좀 어렵죠. 예. 김 의원님, 보수 성향 유튜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국민의힘에 걸라고 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이게 수구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아버지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한 그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회의 핵심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였던 것도 다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거는데 거기에 같이 자기의 아버지 사진을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윤석열의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그 진실된 사과하지 않고 옹호하는 윤호개인 정당을 표방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저는 장동혁 체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윤호개인 정당 표방하면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런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계의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와 대안이라는 소장파 의원들도 말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나서 가지고 실제로 저거를 바꿔내는 그런 그 처절한 그런 투쟁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도 한가한 것 같아요.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 4대4 끝장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 이 대표가 4대1로 받겠다고 맞받자 이를 공개 수락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전한길 씨를 12일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 토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상당한 국민들 특히 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록 저런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정치적으로 부담도 문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응하겠다. 그것도 4대1로 좋다. 그리고 뭐 어느 방송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방송 지금 현재 섭외까지도 웬만큼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토론 결과가 정치권에서 두 번 다시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는 그런 계기로서 저는 뭐 상당히 나는 괜찮은 내용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 정치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준석 대표가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이미 부정선거의 망상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까요? 저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토론을 기화로 해갖고 더 주장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본인도 이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정치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이게 이중기수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퇴직금 수십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럼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주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국민의 법 상식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판결이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제대로 그 기소하지 않은 그 잘못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50억의 퇴직금을 50억을 퇴직금이라고 준 그거를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게 뇌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곽상도 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고 그 검사들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그 예고를 했던데 이거는 정말 본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을 넘어서 사법 정의에 대한 그런 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검찰에서 빨리 제대로 항소해 가지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판부도 지금 최근에 지금 국민들의 법상식과 다른 이런 판결들 때문에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 법이라는 게 국민의 법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정의로운 판결을 하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